영국의 한 로얄 해군 부대 허미스 다링. 한국 해병대는 귀신을 잡는다고! 영국의 해군 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병사들이 한국 해병대의 능력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해군 특수부대팀에서 지난달까지 복무했던 제이콥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유명하기로 손꼽히는 저희 영국의 특수부대팀에서 최근 한국의 첨단 과학 무기를 테스트해보는 경험을 가졌고 전반적인 모든 성과가 뛰어났던 병사 몇몇을 선발하여 한국으로 포상휴가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거의 5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한국에서 만든 무기처럼 최신 기술을 접목시킨 것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에는 조작하는 것부터 익숙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역시나 한국만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무기라 그런지 1시간도 안 돼서 바로 적응이 될 만큼 훌륭한 장비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포함한 12명의 동료들은 거의 6개월 만에 긴 휴가를 받게 되었는데요. 역시 모든 병사들은 저희를 부러워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문화 역시 좋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여행이 단지 군인으로서 휴가를 가는 것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의 선진 문물을 제대로 배우고 오라는 상부의 뜻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을 향하는 저와 동료들은 가벼운 마음만으로는 영국을 떠날 수가 없었죠. 하지만 문제는 한국으로 여행을 가본 사람은 저희 부대에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두 매일 훈련만 하면서 살아왔지 무기를 잘 만든다는 것 외에는 실제로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전무하다 싶었죠. 실제로 한국으로 같이 가는 동료 중에서는 한국이 북한이나 다른 가난한 나라처럼 군사에 관련된 산업만 잘하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병사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랬기에 실제로 한국 공항에 도착해서 발을 딛는 순간까지 안심할 수가 없었죠. 약 14시간이 넘는 비행시간 끝에 저희 12명의 병사들은 한국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비롯한 공항을 가득 채운 외국인 관광객들에 저희 영국 군인들은 압도를 당할 정도였는데요. 정신없이 한국의 공항을 구경하며 입국장에 도착했고 계속해도 줄지 않는 입국 심사줄은 많은 짐이 있었던 저희 군인들 입장에서는 많이 피곤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옆을 보니 한국인들은 입국하는 사람을 거치지 않고 지하철, 게이트 비슷한 곳을 지나면서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곧 저희가 왜 그렇게 입국 심사가 늦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온 단체 관광객 때문이었죠. 거의 100여 명에 가까운 중국인 관광객들은 중간중간 이중국적을 가진 중국인들이 있었고 한국과 일본 등의 여권을 꺼내면서 중국인 여권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없었지만 그 중에서는 한국 여권을 내밀며 자신은 한국 사람인데 왜 자동 입국 심사를 해주지 않냐며 진상을 부리는 중국인들이 있기에 뒤에서 저희 같은 외국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권을 체크해주며 돌아다니시는 한국인 직원분께서는 평소에는 외국인도 거의 프리패스처럼 입국심사대를 빠져나가지만 오늘은 좀 이해를 해달라며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서의 입국심사를 마치고 입국장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입국장을 빠져나오기 전에도 한국 공항의 규모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놀랐는데 실제로 입국장 밖을 빠져나오니 저를 비롯해 모든 대원들은 한국이 얼마만큼 선진국인지 가늠도 못할 정도로 놀라버렸습니다. 공항의 크기도 크기였지만 이렇게 큰 공항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인프라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공항 지하에는 푸드코트를 비롯하여 카페와 쇼핑몰, 그리고 병원, 심지어 극장까지 있었습니다. 한국의 공항은 단순히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장소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에 저를 포함한 모든 대원들은 감탄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놀랐던 점은 바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한국의 도심까지는 수많은 교통을 통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물론 한국인들은 자가용을 공항까지 타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공항 지하에는 수만 평의 초대형 주차장이 자리 잡고 있었고 입국장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정도의 공항버스는 계속해서 저희 같은 외국인들을 태우고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택시와 지하철 등 그야말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구경하는 데만 하루를 다 쓸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는데요. 저희는 군인이고 어찌됐건 최대한 저렴하게 한국에서 지내보고자 외국인들도 많이 이용한다는 공항 철도를 이용해서 도심까지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동료 병사 중에는 최근 훈련에서 발목을 다친 조지라는 훈련병이 있었는데요. 입국장에서 캐리어짐을 찾는 와중에 저희 앞에서 입국 심사를 했던 중국인 관광객의 캐리어에 다리를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물론 발목이 시릴 만큼 아프다고는 했지만 별다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도심으로 가서 최대한 저렴한 병원으로 가보자고 하고 저희는 공항철도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그야말로 선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청결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영국 지하철이나 버스에 탑승하게 되면 의자에 묻어있는 불순물과 알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더러운 광경에 빈자리가 나도 앉기 싫은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장시간 비행으로 몸이 천근만근이었던 저희 훈련병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빈자리를 찾아서 앉게 되었고 꾸벅꾸벅 졸면서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저희 대원 모두가 어떻게 잠든지도 모른 채 지하철을 계속 타고 가고 있을 때 갑자기 한국 시민분께서 저희 대원 중 한 명의 어깨를 두드리셨고 외국인이 군복까지 입고 있던 저희 모두가 기절하듯 잠이 든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되어서 깨웠다고 하셨습니다. 마침 다음 정거장에 저희 대원들은 모두 내려야 했기에 저희를 깨워주신 한국인 아저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저희는 며칠 동안 머물 숙소로 향했는데요. 지하철역 밖으로 나온 저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미래 도시가 아닌가 하는 꿈같은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보다 땅이 훨씬 작은 영국이지만 영국의 대도시나 심지어 핫플레이스라고 불리우는 곳조차 서울의 도심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의 인프라는 대단함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버스들은 도로 중앙으로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고 영국에서도 보기 힘든 전기자동차는 한국 도로에서 너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이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답게 한국인들 역시 전기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 모습이었는데요. 너무나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이토록 부자일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는데 말이죠. 저희는 한국의 첫 인상에 대한 감탄을 뒤로한 채 숙소에 짐을 풀어놓고 아픈 동료를 위해 대부분의 대원들은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한국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래도 군인이다 보니 매일 훈련을 하는 저희였기에 병원에 도착한 저희의 체구를 보시는 간호사분들은 조금 당황을 하신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곧 온화한 미소로 저희에게 어떤 일로 왔는지 물어보셨고 저희 동료 중 한 명의 발목 통증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물론 저희 훈련병 중에서는 한국어가 되는 사람이 전혀 없었기에 핸드폰 통역기를 가지고 통역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간호사분 중 한 분께서는 영어가 무척이나 능통하셨고 그랬기에 저와 아팠던 동료는 무사히 진료 안내를 받을 수가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시간과 돈이었어요. 저희는 열흘 동안 한국을 여행하다가 떠나야 하는 입장이었고 오늘 진료를 접수한다고 해도 과연 언제쯤 검사와 진료를 받게 될 줄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5분이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저와 제 동료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놀라운 의료 시스템을 보게 되었는데요. 발목 통증이 있던 조지 병사는 의사 선생님의 지시로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했고 3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곧바로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 후 건염라는 진단명을 알게 되었고 한국인 의사분께서는 당분간 발목에 충분한 휴식을 주고 얼음 등을 이용한 냉찜질을 하며 간단한 물리치료와 함께 한 3, 4일 정도 통원 치료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호전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불과 8분도 안 돼서 벌어진 일이었고 저를 포함한 모든 영국군 동료들은 서로 믿지 못하겠다는 무언의 눈빛을 주고 받았는데요. 하지만 병원비를 듣고 난 뒤 저를 비롯한 모든 동료들은 일제히 진료 접수를 하러 간호사분이 계신 곳에 줄을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영국에서는 군인인 저희들이 받는 혜택은 많습니다. 하지만 무료로 받는 치료들이 많다 보니 수많은 각종 군인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몇 달씩 대기를 하는 건 기본이고 그 중에서 보험료가 적용이 되지 않는 곳이 아프다면 그 병원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청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진료와 검사, 처방, 그리고 간단한 물리치료까지 모두 보험비 적용 기준으로 3만 원 정도면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프로세스가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루어진다는 말에 그동안 이곳저곳 통증을 숨겨온 제 동료들은 한국에 온 김에 치료를 받고자 하는 생각들이 들게 된 것이었죠. 그 후로 저를 포함한 한국으로 휴가를 온 모든 영국군 병사들은 약 열흘 동안 한국에서 머무는 일정 중 5일 이상을 병원에 통원하며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병사들은 매일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의 인프라 때문이었죠. 숙소에서 저희가 방문했던 병원까지의 거리에는 저희가 꼭 방문해야만 했던 식당과 카페, 그리고 관광지, 한국만의 볼거리 등 다양한 곳들이 있었고 심지어 이 모든 코스는 버스 한두 번만으로도 가능했습니다. 다니면 다닐수록 놀라웠던 한국의 모습은 저희가 하루 종일 아무리 한국의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녀도 하루 교통비는 5,000원을 넘기지 않았다는 점이었는데요. 영국 도심에서는 편도 한 번으로 끝날 교통비인데 한국에서는 하루 종일 이용이 가능할 정도의 비용이었죠. 기본 요금이면 웬만한 서울 도심을 이곳저곳 돌아다닐 수 있었고 외국인들이 잘 듣고 보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영어와 중국어 등 수많은 외국어들로도 통역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를 통솔했던 가장 고참이었던 데이븐 소위는 영국에 있는 저희 상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병사들의 치료 문제로 인해 원래 들려야 했던 파주 부근의 DMZ 근처 방문을 비롯해
여러 한국의 필수 방문 코스를 위해 3일 정도 더 있다가 가고 싶다는 보고를 드렸는데요. 다행히 이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신 저희 상관 덕분에 저희는 무사히 한국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영국 부대로 돌아간 저와 동료들은 남아있던 동료들에게 한국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말해주었고 한국에서 그토록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말에 한국으로 여행을 간 사실보다 치료를 받고 돌아왔다는 것에 더욱 질투를 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영국군 생활을 전역하게 되면 의료적으로나 다른 복지 차원에서 받는 혜택은 일반 시민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저와 같이 나라를 위해 일한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의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그랬기에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저번 휴가는 저에게 있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저 요즘 문화적으로만 강력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영국보다 훨씬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는 충격적인 포상 휴가였습니다. 제이콥 병사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